여러분, 그 유명한 테스트 아시죠? 여러 차례의 질문을 거쳤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답을 덴마크의 회색 코끼리라고 대답을 하면 우리는 뭐의 피해자라고요? 주입식 교육의 피해자다. 이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유명한 테스트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주입식 교육의 피해자, 즉 다시 말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답을 한다는 거는 어떤 사건이라든지 혹은 어떤 배경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 포함해서 정말이지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이라면 전부, 거의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가지고 있는 정말이지 영어 공부를 방해하는 아주 치명적인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인이 되고 진짜 이제 영어 회화를 그냥 넘어서 영어 실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영어를 조금 빨리 잘하고 싶은데, 빨리 쉽게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생각이 딱 들면 이 습관 때문에 이 4가지 행동들을 하는데요. 최소 1가지를 하거나 아니면 4가지를 다 해요. 자, 이게 무슨 행동이냐 하면 첫 번째, keep from doing 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거를 keep 따로 사전에서, from 따로 사전에서, doing 따로 사전에서 일단 찾은 다음에 그거를 내 맘대로 대충 따로따로 해석을 해서 이거 합치면 이런 뜻이겠구나 하고 추측하는 습관이에요. 단어를 외울 때. 두 번째로는요, 영어 듣기를 할 텐데요. 일단 영어를 듣기를 할 때 그 원어민이 슈르륵 말을 하면 그 앞에 있는 하나하나를 들으려고 하다가 뒤에 이미 원어민이 이제 말을 훅 해서 끝내버리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학습자인데, 내가 도대체 왜 영어 듣기를 할 때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수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이를테면 이런 문장이 있으면은 이것은 comes, 온다, as 뭐뭐 하면서 그 회사가 deals가 무슨 뜻이지? 단어를 일단 찾고 deals with, 함께, the fallout 이런 식으로 단어를 하나하나 끊어서 하는 해석. 네, 이거는 정말 치명적인 습관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스피킹을 하고 싶어. 스피킹을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조금 쉽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다가 정말 적지 않은 학생들이 이런 결론에 다다라요. 영어로 스피킹을 하려면 일단 문법 공식을 외우자. 일단 문법 공식을 딸딸 외워. 자, 그 다음에 보카 이만 같은 그런 책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전부 다 외워. 자, 그런 다음에 일단 그 문법 공식이 있으면 거기다 단어를 끼워 넣어. 그렇게 해서 영어로 말을 하자라는 생각을 정말 적지 않은 학생들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네 가지 예시 중에 몇 개나 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하고 있다면요, 이 4가지를 동시에 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것을 하고 있다면 정말 사실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영어 실력이 오르지 않는 경험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4가지 행동들은요, 자,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행동들을 하게 될까요? 네, 맞아요. 영어의 각 단어들을요, 하나 다 따로따로 외우고 따로따로 받아들이는 이 습관 때문에 우리가 이 4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영어를 배울 때 왜 우리 한국 학생들만 굳이 이것은 comes, 온다, as, 뭐뭐로부터 왜 이런 행동을 도대체 하게 되는 걸까요? 자, 이거는요, 사실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대부분은요, 이 영어라는 거를 어떻게 가장 처음 접하죠? 네, 맞아요. 학교에서 시험으로 접해요. 시험 영어를 가장 먼저 접하죠. 그러다가 결국에 그 시험 영어의 최고봉 뭐죠? 수능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부분 영어를 학교 시험 아니면 수능으로 이제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시험 영어는요, 그 목적이 뭐예요? 바로 그 학생의 진짜 영어 실력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그 시험에서의 변별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그 수능 시험의 특성상 뭐가 가장 중요하죠? 네, 맞아요. 누가 어려운 단어, 누가 추상적인 단어 더 많이 알고 있나, 이 싸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어를 하나하나 외우는 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한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 전체를 정확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정확하게 듣고 알아듣기보다는 거기 나오는 그 어려운 단어를 뽑아서 대충 이렇게 내용을 뭉그러뜨려서 이런 내용이구나 추측하는 능력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영어로 영어를 처음에 접하다 보니까 이 진짜 영어를 배울 때도 앞에 4가지 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요, 이 4가지의 부작용을 한번 볼게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정말 영어 공부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주범이냐면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이것은 come, 온다,
사실 이게 온다라는 뜻도 아니죠. 여기서는 온다, 뭐 as, 뭐뭐 하면서, 이 하면서 뜻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그리고 부정확한 의미의 한국어로 바꾸다 보면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섭냐면, 제가 이 영상에서도 말을 했다시피 짧은 문장은 어떻게 때려 맞춰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문장이 길어지면 어때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앞에 무슨 해석했는지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학습에, 성인의 영어 학습에 가장 기본인 이 리딩에서의 그 언어적 인터랙션이 전혀 안 일어나죠. 정말 이거는 무용한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고요. 이 끊어서 every single word를 하나하나 끊어서 한국어로 바꾸는 이 읽기가 정말 진짜 얼마나 심각한지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일단 문법 공식 외워, 그 다음에 단어를 거기 사이 끼워 넣어. 자, 여러분, 그러면 일단은 유창성은 기대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어떤 수준의 영어를 할 수 있냐면, 한국어와 영어의 표현이 정말 운이 좋아서 똑같이 겹치는 표현, 예를 들면 I like it 이런 거, 이런 수준의 영어만 떠듬떠듬 할 수 있을 뿐이에요. 나머지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문장을 만들면 이제 원어민이 알아듣지 못하는 표현들이 대부분이죠. 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또 스피킹에서는 선생님이 뭘 그렇게 강조했었죠? 네, 맞아요. 그 영어와 영어에서 같이 쓰이는 collocation, 전치사, 그리고 영어식 논리,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강조를 했었죠. 그 every single word를 한국어로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같이 쓰여서 하나의 의미를 이루는지, 이게 가장 중요했었어요. 스피킹을 할 때는요. 물론 뭐 명사로 말하기 같은 영어식 논리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 듣기를 할 때도 이렇게 every single word를 다 들으려고 하면, 제가 이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그렇게 해서는 영어에서 그 리스닝을 이해할 수가 없죠. 왜요? 자, 예를 들면 We are afraid of change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원어민들이 우리는 are 상태다, 뭐한 상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죠. We afraid change, 이것만 딱 듣고 우리가 당연히 그 사이에 나온 거는 are가 of겠거니 라고 하면서 추측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영어 듣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특히나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change 뒤에 of나 that이 나올 것이 뻔하니까 원어민들은 그 사람들 change of나 that을 말할 때는 듣지 않고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올지를 기대하면서 그때는 귀를 한 템포 쉬는, 무의식적으로 귀를 한 템포 쉬는 사고를 거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요, 이렇게 읽기를 할 때, 말하기를 할 때, 듣기를 할 때 정말 이 세 가지 잘못된 그 습관을요, 우리가 한 번에 고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게 한 번에 고친다라기보다는 이 첫 단추를 잘 꿰는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처음에 단어를 외울 때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적 인터랙션을 만들어서 그걸로 communication,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영어처럼 그냥 하나하나 한국어로 축자적으로 뭐는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외워야 한다고요? 네, 맞아요. keep 따로 from 따로 doing 따로 아니고 keep from doing 자체로 무슨 뜻인지, 물론 각각의 뜻을 내가 몰라, 진짜 from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keep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럼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각의 사전 뜻만 찾아보고 대충 그럼 이런 뜻이겠구나, 그 조합을 내 머릿속에서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중으로 한 번 더 외워야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 keep from doing, 이 세 개가 모여서는 무슨 뜻일까, 이렇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take 따로 action 따로 물론 찾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take action이 같이 다닌다는 것까지 우리가 collocation으로 인지를 해줘야 되고요. 또 이를테면 in, 안에, 이거 하나만 외우는 게 아니고 man in black 이거를 한꺼번에 우리가 의미 단위로 알아둠으로써 검은 옷을 입은 남자라는 표현을 할 때 just in으로 옷을 입은 자체를 in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를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요, 가장 지양해야 되는, 지금 당장 버려야 되는 습관이 바로 뭐라고요? 네, 영어 단어 그 하나하나를 영어의 어순으로, 그리고 잘못된 한국어 혹은 사전적 언어로, 문맥에 맞지 않는 사전적 언어로 그대로 축자적으로 바꾸는, 바로 그 방법. 자, 그리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먼저 출발해야 될 그 첫 단추는 뭐라고요? 애초에 단어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 같이 외운다. 컬로케이션을 외운다. 청크로 외운다. 영어식 사고를 동반한 구 단위로
외운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우는 방법을 이렇게만 바꿔서 한 2주만 공부를 해보면 이게 얼마나 효과가 차이가 나는지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환영이고요.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